자, 오늘 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알려고 그러면은 천간의 10천간과 지지의 12지지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간의 지지라는 것은 이게 땅지자지 않습니까? 땅지, 그죠? 땅지, 가를지 이렇게 한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땅을 가른다. 뭐 땅을 직접 가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기운이, 그죠? 땅으로 내려와서 그 기운이 합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 그죠? 실체를 얘기하는 거다. 천간이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나 어떤 그 포장이나 이런 걸 얘기했다면 지지는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실체가 되는 거고 어떤 사건이 되는 거고 인간사, 그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지라고 그러죠. 12가지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12가지 지지라는 것은 자축, 그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가지 지지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 12가지 지지로 우리가 뭔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떤 지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실체, 인간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12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치면 우리가, 그죠? 지지를 12개월 아닙니까? 1년은? 그래서 한 달, 두 달, 12개월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계절적인, 그죠? 계절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절. 계절이라는 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4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인묘진, 이게 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 묘, 진. 여름은 이게 봄이고, 그죠? 여름은 이게 여름이고, 그죠? 이게 가을. 이 해부터 자축까지가 겨울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름은 우리가 사, 오, 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가을은 신, 유, 술, 겨울은 해, 자, 축. 이렇게 세 개씩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렇게 우리가 계절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은 보통 그죠? 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 그죠?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이렇게 우리가 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을 나눈 게 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간을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생극, 그죠? 생극 어떤 재화의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생극재화의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지라는 것은 생극재화가 아니고요. 이 계절, 그죠? 계절이 순환되는 형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사계절이 원활하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사계절의 어떤 순환 운동을 보고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 어떤 육친적인 관계, 뭐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지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계절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간사 어떤 뭐 부모 형제라든지 친구, 동료, 뭐 어떤 집안, 그죠? 직장, 여러 형태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팔자 해석할 때는 천간도 물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지의 운동, 지지의 어떤 합, 충, 형, 파, 그죠? 어떤 신살, 그죠? 아니면은 뭐 12운성 이런 형태로 다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운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지금부터 각 글자 12지지가 나타나는 각 글자의 어떤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지라는 것은 계절의 기운이다. 그죠? 계절이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를 보는 거다. 천간은 생극재화의 개념, 생하고 극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 행위의 어떤 정신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뜻을 지지에 내려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용물은 이거고 천간은 포장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내용물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지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은 임묘진, 여름은 사오미, 그죠? 가을은 신유술, 해자축 이런 게 있죠, 그죠? 각각에 있는 요 토, 진술충미, 이 토는 어떤 계절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시 이제 계절적으로 한번 보면 요게 인묘, 이게 봄이다. 그렇죠? 사오미는 여름이다.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어떤 겨울의 어떤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글자가 지금 나와 있는 글자가 이 자라는 글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읽을 때 자추, 김묘, 김사, 오미, 신유, 수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지의 첫 글자는 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수. 그래서 이렇게 일양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일양. 양이 하나고 음이 5개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2양, 3양, 4양, 5양, 6양 4가 되면 6양이 되고 그죠? 다시 6양에서 이름이 되고 이름 5양 그죠? 음이 그러면서 점점 음이 늘어나는 거야. 가을에 추워지니까 겨울에 음기가 강해지니까 이름, 이음, 삼음, 사음, 오음, 육음 이렇게가 해가 6입니다. 그러면 양이 점점 1양해가 양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어디까지? 4까지 최고점 6양이 되는 4의 최고점 그죠?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할 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름이 생기면 그죠? 이름이 생기면 점점 마지막에 어디? 해에 6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절이 순환되듯이 그죠? 이렇게 순환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는 것은 1년 365일 사계절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행위를 보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자라는 글자입니다. 첫 번째 자라는 글자다. 자, 그래서 자라는 것은 지지의 첫 번째 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량으로 보면 이게 음이 되겠죠, 그렇죠? 음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음이 되고 오행으로 따지면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 이거는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절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그렇죠? 추운 겨울이라고 했죠? 겨울에서도 한겨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1년 12달로 보면 이 자란 것은 양력으로 양력으로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달. 양력으로 12월. 양력으로 12월 달이 된다.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고 달로 따지면 12월이고 그죠? 또 이제 하루는 뭘로 돼 있지? 12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보통 자시라고 하면은 11시 30분에서 1시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 1시 30분 밤 11시 30분에서 밤 1시 30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간은 23시죠, 그죠? 밤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이 띠로 보면 이거는 쥐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런 형태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쥐띠고 이 밤의 글자 그렇죠? 어두운 23시부터 1시 30분까지니까
그래서 깜깜해요. 깜깜한 시간. 깜깜 시간에는 뭘 할 수가 없죠. 뭘 내가 저기 어두운데 몸을 막 자연스럽게 막 움직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는 또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때예요. 그죠?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거니까 뭐 비밀이 많은 경우고 사랑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애정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가 있는 경우에 이런 행위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위를. 그래서 이 어두운 거니까 양지보다는 어떤 음지에서의 힘이, 그죠? 야간, 그죠? 이렇게 따져보면 정신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도 되는 거고, 그죠? 어떤 물질적으로 따지면 어떤 음지, 야간, 물 하면은 뭐 물과 관련된, 그죠? 음료 관련된, 그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좀 쉽게 되고, 이거를 뭐 어떤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그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정신적인 행위를 하는 게 뭐 종교도 될 수 있고, 그죠? 철학, 그죠? 역학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생명의 권원이니까 어떤 제일 작은 분자, 그죠? 뭐 원자, 분자, 분자 형태, 그죠? 어떤 생물학, 그죠? 생물학 이런 형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확장을 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확장을 계속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주팔자 8글자 속에 이런 자가 있으면 이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정해 일주,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자가 있다. 월지에 뭐 어디 있든 상관없지만 이런 자가 있다 하면은, 그죠? 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두운 글자, 그죠? 겨울 글자, 정신적인 글자, 육체적인 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담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가 있고 정신적인 행위도 될 수 있고 철학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글자만 보고도 비밀 애정사가 항상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생물학 전공도 할 수가 있고 기초적인 학문 전공할 수도 있고, IT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기본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주팔자의 글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담 철학도 가능하겠죠. 이런 글자는 이제 철학을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라는 글자는 이렇게 하시고, 이 글자 자체는 항상 이렇게 돕니다. 이 글자는 항상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글자고,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응용해가지고 자꾸 궁리해보면서 하는 거고 해가지고 자꾸 이제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학습이 되고 하면 이 글자는 계속 나오는 글자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흐름을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배우고 궁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음에는 그죠? 두 번째 글자가 축이죠, 그죠? 축. 축입니다, 그죠? 두 번째 글자 축. 축이라는 것은 이제 소란 뜻입니다. 축. 이제 뒤로 보면, 계절로 보면은 이거는 겨울이겠죠, 그죠? 축, 겨울.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달로 보면은 양력 1월달. 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은 01시 30분부터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03시 30분. 요걸 우리가 보통 축시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시. 그래서 성향적으로 이제 소의 성향이 나오겠죠. 우직하고 성실하고 그죠. 끈기 있고 그죠. 어떻게 그런 형태로 이제 성향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방위를 이렇게 보시면 방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 자, 이유해가지고 아까 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남북 있죠, 이렇게 동서남북, 이게 북, 남쪽, 동쪽, 서쪽 해가지고 이 북 같은 경우 아까 자 같은 경우는 북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축은 이제 이렇게 자축인묘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축, 인묘, 이제 진, 사, 호, 미, 신, 유, 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은 뭐겠어요? 동과 북이니까 동북, 북동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방위가 북동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다. 그래서 겨울에 어떤 얼어있는 땅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식물의 종자나 그죠? 인간의 어떤 태아나 이렇게 품고 이제 배양해서 이제 탄생을 돕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해주시고 오행적으로는 이거는 그죠? 요 뒤에 있는 다이어 진술충미는 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음양으로는 겨울은 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 소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의미를. 그러니까 사주팔자 우리가 얘기할 때,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소라는 것은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림, 우직한 거, 잘 참고 성실하고 그죠? 끈기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소라는 것은 뭔가 느리지만 끈기가 있고 그죠? 뭔가 의지가 있고
침착하고, 근면하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이제 뭐 내주고 다 내주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희생, 봉사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축의를 가지면 이게 인묘지 입고 창고 역할을 하니까 뭐 창고이나 아니면은 이 축이라는 것은 그 IT, 뭐 반도체, 뭐 의료기기, 그죠?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보관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험도 될 수가 있고, 축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벽이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다니잖아요, 그죠? 차도 이제 거의 없고 하니까 차 달리기 엄청 좋잖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뭐 운수업 같은 거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 또는 정밀 기술, 반도체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 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우리가 또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는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니까 요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오늘은 알고 가자, 외우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오늘은 좀 인까지 일단은 세 번째 보면은 얘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무시무시하죠, 그죠? 호랑이 한번 물리면 되게 아프겠죠, 그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는 이제 오행적으로 이제 음양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봄이죠, 그죠? 따뜻하게 올라간 기운이니까 우리가 보통 양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적으로는 양이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양력 2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양력으로 12월, 축이라는 것은 1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 11, 12. 그래서 잠깐만요. 적었네. 양력으로 2월 달이라고 그랬죠?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은 양력으로 2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은 목화 토금수 중에 목의 기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인묘진부터 이렇게 우리가 새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죠? 기운이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오미 시절에는 이렇게 막 푸르게 힘차게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고, 신유술에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열리고, 그죠? 해자축에는 완전히 가지만 남고 열매를 창고에 보관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절적으로는 아까 이거는 양력 2월이고 계절적으로는 초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이다. 시간을 보시면 시간은 우리가
030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시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향은 어떻게 있어요? 방향은 그죠? 여기 좌우 요 이 좌측인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뭐예요? 동북, 그렇죠? 동북과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동 방향 쪽이다 이렇게 동북쪽. 동쪽에 가까우면 우리가 동쪽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북쪽, 동북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뭘까요? 인이라는 것은 이게 시간을 보면 이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입니다. 새벽 이제 동트기 전.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약간 무에서 이제 유로 가는 형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상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 시작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자기가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처음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리더십이나, 그렇죠? 리더십, 그렇죠? 이끌어주는 리더십이나 아니면 뭔가를 기획하고, 그렇죠? 계획하고 하는 형태 분명히 잘할 거고, 그죠? 뭐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그죠? 설계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세워야 되니까 어떤 건축, 토목, 이런 형태의 어떤 직업군이고, 성격은 어떻게 했어요? 성격은 이 우유부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뭔가 강직해야겠죠, 뭔가 좀 단단해야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강한 성격, 고집이 있는 성격,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순수한 면도 있다. 왜? 처음 시작이니까. 나처럼 순수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주장 강하겠죠? 독립성이 있고, 성격은 좀 급할 거예요. 그런 형태로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다.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 계절에 새롭게 시작하는 글자가 있어요. 봄은 인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사오미 여름은 이 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가을 신유술은 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겨울 해자축은 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출발한다, 이 글자를 그러면 뭐라고 한다? 생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상태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있으면 역마성도 있다. 역마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마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신해가 있는 사람은 보통 역마적인 기질, 돌아다니는 기질, 그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기질, 새롭게 이끌려고 하는 기질, 뭐 이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마의 어떤 기질이 많은 거죠. 역마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생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생지. 그럼 중간 글자 있죠? 각 계절의 중간 글자. 자오묘유 그래요. 자오묘유, 그죠? 자오묘유 이렇게 보시면 이걸 우리가 왕지라 그래요. 왕지. 그 진술충리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계절을 거두는 글자죠. 각 계절을 거두는 글자니까 우리가 뭐라 해요? 계절을 거둔다. 보통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지라 그래요. 창고 할 때 이제 고자 있잖아요. 창고 할 때 고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왕성하게 기운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 걷어들인다. 그래서 이게 고지 또는 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사도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사도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서 그죠? 40대 왕성하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지고는 서서히 사라지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계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주 처음에 있는 글자를 생지라 그러고요. 가운데 좌우묘를 왕지라 그러고 마무리 짓는 이 글자를 고지 또는 묘시라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배우게 되는 어떤 삼합, 12운성 뭐 그런 데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인까지 하고요. 인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까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습득이 되는 모양새가 되니까 누구나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그런 끈기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